애플이 원가를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폴더블 아이폰이 안 나오는 이유도 뭐 비슷한 맥락인 셈인 거죠. 우리가 흔히 끝나누기, 용량 장사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팀쿡이 이 장사의 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굵직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애플의 팀 쿡이 CEO 자리를 물러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루머 같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공식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팀 쿡 하면은 스티브 잡스 이후에 이제 애플의 거의 간판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팀 쿡이 실제로 2011년부터 15년 동안 이제 애플을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오는 9월 1일부로 이 CEO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누가 대체하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이 자리에는 존 터너스가 새롭게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팀 쿡이 이 CEO 자리를 물러난다고 해서 애플을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요, 이사회 의장 역할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회장님? 그런 느낌이죠. 사실 이 내용이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작년부터 루머가 좀 돌았던 내용인데, 팀 쿡이 워낙 이제 CEO를 맡은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그동안 애플 내부에서 이런 여러가지 임원 교체 작업들도 있었고, 차기 CEO로 누가 거론되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런 여러가지 승계 작업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고 해요. 아무튼 그게 이제 진짜로 실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애플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그리고 그동안 이 팀 쿡은 어떤 일들을 해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2011년이죠. 스티브 잡스 자리를 대신해서 팀 쿡이 이제 CEO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잡스가 없는 애플,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미래가 없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잡스가 워낙 레전드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과연 그를 대신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이게 인재인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실히 몰랐었으니까요. 사실 보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만 보더라도 이제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말에 힘이 있고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그런 임팩트가 적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팀 쿡 같은 경우는 잡스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사람이었던 거죠. 잡스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비전으로 세상을 좀 계속 놀라게 했던 반면에, 이 팀 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로 이 애플이라는 성을 굉장히 좀 견고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치만 봐도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애플의 기업 가치가 팀 쿡이 이제 취임할 당시에 3,5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4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출도 기존의 1,080억 달러에서 무려 4,160억 달러로 거의 4배 이상 성장을 한 셈이에요. 과연 팀 쿡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만들어냈을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크게 3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애플 제품을 사면 다른 브랜드로는 절대 이제 갈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폰이라는 이제 강력한 그런 메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여기에 애플워치도 나왔고요. 거기에 에어팟 같은 여러가지 파생 상품들이 나왔죠.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놓았고, 또 이게 굉장한 성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이런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단순히 스마트폰 하나만 파는 회사가 아니게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파생 상품을 팔면서 수백억 달러를 이제 챙기는 그런 회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두 번째는 서비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기 같은 경우는 한 번 팔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클라우드 용량, 그리고 애플 뮤직, 이런 거는 우리가 매달 구독료를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애플에 매달 돈을 내게 하는 그런 걸 완벽하게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하드웨어가 덜 팔리는 그런 비수기가 오더라도 애플의 통장에는 항상 그 천문학적인 현금이 계속해서 꽂히게 만든 거죠.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팀 쿡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팀 쿡 같은 경우는 무대 위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밑에서는 진짜 최고의 협상가였습니다. 과거에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팀 쿡은 백악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 팀 쿡을 팀 애플이라고 잘못 불렀을 때도 본인 트위터 이름을 위트 있게 팀 애플 로고를 표시하면서 바꿔버리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굉장히 유명하죠. 팀 쿡의 이런 유연함 덕분에 애플은 여러 번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애플은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관세 같은 걸 다 면제를 받으면서도 기업의 마진까지도 완벽하게 방어를 해낸 셈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물량이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관세를 여기에 때려 맞으면은 정말 이 기업에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데미지가 올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유연함으로써 다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팀 쿡의 연봉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약 7,460만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1,100억 원 정도? 대박이죠. 이걸 자세히 보면은 기본급 44억에 주식 856억,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성과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이거 뭐 다 해서 대충 계산을 때려 보면은 하루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솔직히 진짜 좀 개부럽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제 팀 쿡은 정말 신화적인 비즈니스맨이고 뭐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한 그런 CEO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팀 쿡이 과연 애플에서 성공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화려한 성공 뒤에는 여러 가지 좀 어두운 그림자들도 같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패는 바로 프로젝트 타이탄의 완전한 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팀 쿡 시대에 가장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완전한 새로운 카테고리, 바로 자율주행 전기차였는데요. 이 이름이 애플카라고 불렸었죠. 이게 거의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을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 근데 결과는 2024년 초에 이 프로젝트의 완전한 백지화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애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폐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보다는 안전, 그리고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팀 쿡의 애플은 철저히 시장성이 검증된 이후에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고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폴더블 아이폰이 안 나오는 이유도 뭐 비슷한 맥락인 셈인 거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 8년 전부터 이제 이 폴더블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폴더블을 만들었잖아요. 당연하게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제품은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팀 쿡의 애플은 그런 거를 전면 부정했다는 거죠. 검증된 전략으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이 잡스의 애플처럼 시대를 이제 놀라게 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애플의 AI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실 시장에 한 발짝 정도 늦게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애플의 입장을 이제 보면은 요즘에는 뭐 한 발짝이 아니라 거의 2발짝, 3발짝, 4발짝 정도까지 굉장히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거기에다가 나름 야심작이었던 비전 프로까지도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봤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잔기술의 한계인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팀 쿡은 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이 잔기술을 정말 엄청나게 잘 부리는, 거의 마술사급으로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끝나누기, 뭐 용량 장사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팀 쿡이 이 장사의 신이었습니다. 램 하나 저장 용량 한 단계 올릴 때마다 이 마진이 엄청나게 붙어서 올라가요. 그것들을 전부 다 감당해야 되는 건 우리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12GB에서 1TB로 올린다 그러면은 갑자기 가격이 엄청난 폭으로 올라가죠. 이 몇 번만 올리면은 이 제품의 시작 프라이스보다도 더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뭐 이런 게 결국 팀 쿡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충전기를 빼거나 뭐 액세서리를 비싸게 파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 공급망 쪽의 전문가답게 이 원가를 쥐어짜고 소비자의 주머니를 탈탈 털 수 있는 그런 거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끝까지 다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뭐 나쁘지 않고 당연히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팀 쿡이 남긴 이 3가지 과제를 이제 결국 다음 CEO인 존 터너스가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팀 쿡이 거의 모든 비즈니스 전략을 끝까지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 다음 CEO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은 더 이상 뭐 숫자 노름이나 뭐 가격 정책 이런 것만으로는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아이폰 같은 것도 이제 매년 바뀌는 폭도 워낙
워낙 적다 보니까 이 뭔가 폭발력이라고 하죠. 뭔가 아이폰을 기대하는 그 마음도 굉장히 좀 줄어든 것 같고 이거 하나만으로 쇼부를 치기에는 뭔가 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CEO인 존 터너스가 유일하게 할 수 있고 진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과거 애플처럼 정말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뿐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존 터너스를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2001년에 애플에 입사했고요. 지금까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 경력을 쌓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여러 가지 이 제품들이 다 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팀 쿡이 그동안 운영과 구조를 좀 완성한 그런 CEO였다고 한다면 이 존 터너스는 뭔가 훨씬 더 제품과 하드웨어에 가까운 그런 CEO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약간은 잡스 쪽에 좀 가까운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아무튼 이 애플이 하드웨어 쪽 인물을 이 최고 자리, 그러니까 CEO 자리에 앉힌 거는 이제 진짜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팀 쿡의 비즈니스 시대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음을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제 애플이 다시 한번 혁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소비자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제품 개발에 좀 더 주력을 하겠다, 이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팀 쿡이 이제 회사를 완전히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런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의 투자자시라면은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존 터너스는 팀 쿡이 만들어 놓은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제품 혁신에 좀 더 몰두를 할 거다, 요런 체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첫 시도가 바로 폴더블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울트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희 채널 자주 보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요번 가을에 이제 같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가로 비율이 좀 넓은 좀 책 같은 그런 디자인의 폴더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은 두께가 또 엄청난 강점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 두께를 보면은 이제 현존하는 가장 얇은 아이폰인 아이폰 에어보다도 더 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을 실제로 이렇게 얇게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를 더 늘릴 순 없으니까 기존에 들어갔던 페이스 아이디는 빼버리고 요 측면에 이 터치 아이디를 넣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희한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늘 공간도 없어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이게 또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폴더블 폰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열면은 제품이 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조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정말 불편하냐면은 사진을 찍을 때나 영상을 찍을 때 이 한 손 조작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을 때 이 편리하게 써라, 한 손으로도, 그런 의미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사실 현재 아이폰에도 들어가 있는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눌린다고 잘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케바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폴더블에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들어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사용성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폰 18 기본 라인업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이는 좀 약간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 아이폰 18 기본 모델과 관련해서 애플이 원가를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폰 18을 만들 때 제조 공정 일부를 단순화해서요, 아이폰 18E랑 비슷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본 모델이 기존보다 살짝 더 너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급이 다른 제품이 된다는 그런 건 아닌데요. 전체적인 완성도나 제조 방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단순하게 흘러가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잘 알겠지만 요즘 부품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죠. 이런 거 테크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다 알 정도로 뉴스에서 맨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 AI 서버 수요 때문에 가격이 진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요즘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어딘가에서는 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해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원가 절감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 기본 모델이 결국에 애플의 저가형 모델인 2랑 별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근 소식들을 보면 아이폰 18E에 다이내믹 아일랜드나 뭐 6.3인치 화면 같은 게 적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경계가 더 애매모호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출시 타이밍도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아이폰 18 기본 모델은 예전처럼 가을에 상위 라인업과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폰 18E와 묶어서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계속 전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올 가을에는 이 상위 모델들만 나오고 기본 모델과 뭐 저가형 모델은 이제 그 다음으로 밀리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에어 2 같은 경우는 올 가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아이폰 18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한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요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작인 아이폰 17 기본 모델이 이제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요번 18도 이제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진짜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살짝 너프가 된다고 해서 또 뭐 애플이 이 가격을 내려줄 것 같진 않죠. 뭐 그럴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성비 측면에서 잘만 나온다면 2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가 정말 많은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은 최상위 라인에는 이제 아이폰 폴드 그러니까 아이폰 울트라로 뭔가 좀 하드웨어적인 혁신 그런 거를 좀 줄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적인 라인업에서는 아이폰 18 기본 모델과 또 이 모델의 경계를 이제 뭔가 좀 더 애매모호하게 만들면서 이 원가도 절감하고 이 양쪽으로 다 가져가겠다 뭔가 그런 애플의 큰 그림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애플의 새로운 CEO인 존 터너스가 이끄는 애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올 한 해를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